이탈리아 남부 지방 나폴리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푸지 마을 한 남성이 화를 내며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딸 역시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에게 대들며 결국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와버리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와 딸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스토리는 이탈리아 남부인 나폴리 푸지 마을에 사는 에밀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유적지와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갖고 있는 푸지에 사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저는 지금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매우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못해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었어서 지금의 모습에까지 오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축구라는 스포츠로 인해서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는 축구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축구에 미쳐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나폴리에서 축구는 매우 중요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입니다. 특히나 나폴리라는 축구팀은 1926년에 창단되었으며 이후 많은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팬들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매 경기마다 열정적인 응원과 열기로 가득한 분위기를 자랑하죠. 특히 1980년대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마라도나가 SSC 나폴리 팀에서 활약한 시절에 큰 주목을 받으며 나폴리에서의 축구랑 그저 삶 그 자체였죠. 제가 결혼한 한국인 남편도 사실 나폴리 홈 경기장에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었고 그런 저희에게 다가와 처음 보는 비주얼의 샌드위치를 건네며 사달라고 했던 호객 장사꾼이었습니다. 웬 동양인이 구걸하듯 장사하고 있는 걸 보고 아버지와 저는 동정심에 하나를 사서 나누어 먹었었는데 아버지는 맛이 별로라고 하셨고 그 반대로 저는 야채가 듬뿍 담긴 샌드위치를 먹고는 너무 맛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로 저는 혼자 경기장 근처에 가서 종종 지금의 남편이 플라스틱 짐가방을 메고 팔았던 샌드위치를 사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남편의 성실함과 배려심에 매료되어 용기 내어 사귀자고 고백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지금의 남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내 평생을 함께해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었죠. 이유를 물으니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렵기도 하고 자신과 결혼하면 힘든 삶이 될 거라며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의 뺨을 때려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뺨을 맞았던 남편은 지금도 가끔 아프다며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뺨을 때린 건 남자답고 늘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모습에 반해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남자라면 우린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이야기했던 것이었고 약해 빠진 소리를 듣고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손이 올라갔던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린 남편은 제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죠. 처음에는 그럼 한번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희 남편 얼굴을 보시더니 인상을 구기시며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경기장에서 샌드위치를 파는 그 호객꾼 동양인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어쩌자고 저런 남자를 데리고 왔냐며 큰 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해서는 대체 뭘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며 결혼해서도 샌드위치나 팔고 있을 거냐며 미래가 깜깜한데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며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불사했습니다. 분명 이 남자는 성공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모두 결혼식에 안 와도 된다며 소리치고 나와 지금의 남편과 둘이서 작은 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의 방 한 칸을 구해 지금 남편과 둘이서 살았습니다. 사실 형편이 정말 좋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경기장 근처에서 샌드위치를 하루 종일 팔아봐야 42유로에서 48유로밖에는 벌지 못했고 저 역시 나폴리 근처 작은 피자 가게에서 서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제가 둘이서 같이 맞벌이로 벌어서 한 달에 3,000유로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었죠. 3,000유로는 한국 돈으로 약 4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끼며 살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남편과 함께 모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폴리에 6개 테이블을 놓을 정도의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가게를 얻고 우리는 남편이 팔던 샌드위치를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팔지 않고
우리 가게에서 팔 수 있게 되었죠.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전에는 둘이서 그래도 3,000원은 벌었는데 가게를 시작하고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내고 나면 거의 밥만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돈이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렵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셔서 저희 가게를 보시면 혀를 내두르며 돈봉투를 내려놓고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곤 가버리셨습니다. 가게를 나가시면서 네가 결정한 삶이다. 더 이상의 도움은 없다고 하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멋쩍은 듯 고개를 떨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잠시 우리 한국에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도망가자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한국에 가서 샌드위치가 아닌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연구해 오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지냈는데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지내다 저희 이탈리아로 입양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입양했던 이탈리아 부모는 서로 다툼 끝에 이혼을 했고 서로 어릴 적 남편을 키우지 않겠다며 다시 이탈리아에서 보육원에 들어가 늘 어린 시절을 혼자 지내야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홀로 보내고 이렇게 타지였던 이탈리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해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한국에 왔지만 남편의 연고지는 없었죠. 어릴 적 지냈던 고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 남편은 부천으로 가자고 했고 남편의 말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주머니 사정으로 호텔이 아닌 모텔을 구해 잠시 지내기로 하고는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었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모델 객실방 안에는 커다란 집부터 냉장고와 컴퓨터까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이탈리아에서는 TV가 없는 곳도 많고 컴퓨터는 생각하지도 못하죠. 다 쓰러져가는 침대 하나 덜렁 있을 뿐인데 한국 모델 객실에는 거의 지금 그냥 살아도 괜찮을 만큼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싶었어요.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가서 먹어볼 음식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다양한 후기들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7군데에서 8군데씩 식당을 다녔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볼 수는 없어서 1인분만 시켜 남편과 나누어 먹는 식으로 우리는 나폴리에서 판매할 음식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지만 막상 나폴리에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식재료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델에 돌아와서도 다녔던 식당 음식들의 이름들을 모두 적어놓고 이탈리아에서 식재료 구하는 것과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건가 등등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 하나씩 체크해 갔습니다. 숙소에서 인터넷의 음식들을 좀 더 찾아보다가 우연히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떡볶이는 음식 연구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먹기는 했었는데 가래떡으로 만들어진 떡볶이는 거의 일반 떡볶이의 한 5배 크기는 되는 것 같았고 로컬 시장에 가면 먹어볼 수 있다는 글이 적혀 있길래 시장을 찾아봤는데 마침 저희가 지냈던 모텔 근처에 부천남부 자유시장이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바로 다음 날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을 먹게 되었는데 정말 그 쫀득함과 단짠의 맛에 매료되었죠. 이거다 싶어서 남편과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떡볶이와 튀김을 연구하고 만들어 보는데 집중했어요. 문제는 가래떡을 어떻게 구할지가 문제였죠. 일일이 손으로 쌀가루로 반죽해서 만들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남편과 고민하고 있던 그때 떡볶이를 팔던 주인 아저씨가 한국말로 뭐라고 말을 거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알아듣지 못했고 주인 아저씨는 서핑을 하고 있던 자신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부르더니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테이블에서 노트에 떡볶이 그림을 그려가며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장사를 하려고 하냐고 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가게 사장님은 가래떡 반죽 레시피를 알려주겠다며 저희 노트의 재료와 비율, 반죽해야 하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죽기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됐다 싶었죠. 친절하게 저희에게 도움을 주었던 가게 사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가게를 재정비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저희 요리를 맛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처음 접해보는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을 굉장히 맛있다며 손가락을 치켜들어 주었죠. 그 뒤부터는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김민재가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저희 가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당시 나폴리 감독이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는 체격과 빠른 발, 그리고 반응 속도 등이 빠른 뛰어난 선수라면서 칭찬했었죠. 김민재 선수와 경쟁했던 주제 주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매우 강한 선수이고 앞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입단한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에 의해서 33년 만에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게 되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나폴리 전체가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국인 선수의 영향으로 저희 가게는 더욱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나폴리 여기저기서 김김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한국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희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와 김김을 외치며 음식을 사 먹어주었습니다.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고 유명한 음식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저희는 가게를 조금 더 큰 곳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몸이 익숙해질 때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많이 야위셨었고 기력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보더니 제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이야기였죠. 색안경을 끼고 사위를 나쁘게 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과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꼭 껴안고는 괜찮다며 더 훌륭한 남편이 되어서 따님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마구 나기 시작했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으시며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넓은 집으로 이사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져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게 되었고, 남편은 나폴리 경기가 있는 날 표를 구하지 못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큰 빔 스크린을 식당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였고, 지나가는 꼬마 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들까지 저희 가게 밖에서 우르르 모여 스크린에 나오는 경기 영상을 관람했죠. 아버지도 경기 있는 날은 집에 계시지 않고 저희 가게로 와서 저희 남편과 함께 경기를 보기도 했었죠. 나폴리가 마라도나 이후 리그에서 우승했었을 당시에는 정말 온 동네 전체가 떠내려가라 웃고 기뻐하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